안녕하세요. 특파원 K입니다.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체르노빌 원전 사태에 대해서 한국이 친환경적인 원전 해체 기술을 가지고 작업에 들어가자 전 세계에 감동의 물결이 일었다고 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개발한 신기술이 지난 1986년 사상 최악 원전 폭발 사고로 기록된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을 친환경으로 해체하는 작업에 활용되게 됐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태는 구소련 시절 일어났던 대재앙으로 옛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 전부에게 아픔으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소련은 이 폭발 사고로 천문학적인 금액과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발전소 사고 수습과 소개 지역 청산을 위해서만 전국 각지에서 예비군 51만 명을 징병했으며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고 있던 현역 군인 수만 명을 체르노빌로 이동 배치시켰을 만큼 전쟁에 버금가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5개월 만에 사고 수습으로 들어간 돈만 20조 원에 달하는데 당시 한국의 1년 총예산이 13조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금액인데요. 이 일로 피해가 극심했던 소련 연방은 해체를 맞이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당시 투입되어 희생된 인원들 대부분이 20, 30대 남성으로 국가적 피해뿐만 아니라 소련인들에게는 남편과 자식을 잃은 아픔으로도 기억되는 사건입니다. 게다가 폭발 후 원전을 해체할 방법을 찾지 못해 3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체르노빌 원전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짠하고 나타난 겁니다. 6일 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초 우크라이나 국영 체르노빌 원전 관리기관과 체르노빌 원전 해체 작업이 포함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에 기술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뉴스 매체인 우니안도 우크라이나 원전 관리기관 공식 페이스북 발표를 인용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양해각서 체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세르게이 카라시니크 위원장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원석 원장이 참석해 직접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은 우크라이나가 한국 기술진을 체르노빌 원전 해체 작업에 참여시키기로 한 배경으로 뛰어난 한국의 원전 해체 기술을 들었습니다. 세르게이 우크라이나 원전 관리기관 위원장은 한국 연구진들이 개발한 방사성 콘크리트 처리 기술과 하이드로겔 기반의 표면 제형 코팅제가 가지는 친환경성이 한국에게 협력을 요청했던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때 방사성 콘크리트 처리 기술은 원전 해체 뒤 발생하는 2차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요구되는 필수 기술로 원전 콘크리트를 고온의 열과 물리력을 가해 골재와 시멘트로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원전 시설의 콘크리트는 골재와 시멘트로 이루어져 있고 문제가 되는 방사성 물질은 대부분 이 건물 시멘트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때 원전 건물 해체 시에 한국이 개발한 방사성 콘크리트 처리 기술을 사용해 골재를 분리하고 남은 시멘트를 방사성 재염 처리함으로써 2차 핵 폐기물의 양을 5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입니다. 바로 이 기술이 세계 최초로 한국 연구원들에 의해 개발된 원전 해체 기술 중 하나인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이드로겔 기반 표면 제염 코팅제 또한 연구원 산하 핵주기 환경연구소 해체기술연구부가 지난달 독자 개발에 성공한 방사성 오염 금속기기 제염 신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이끈 해체기술연구부의 양희만 박사 연구팀에 따르면 많은 양의 제염제가 필요한 원전 대형기기 표면에 액체 형태로 분사해 거품을 만들어 빨리 응고시키는 신기술을 사용해 방사능 세슘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신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는 원전 오염시설의 표면에 남은 세슘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특수 용액과 세슘 흡착체를 세계 최초로 분리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즉 특수 용액은 거품을 만들고 빨리 응고시킴으로써 2차 폐기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카라시니크 위원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해당 신기술에 대해 오염물질을 과도하게 배출하지 않는 한국만의 기술은 체르노빌 원전을 해체하면서 동시에 오염된 체르노빌 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술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원전 관리기관은 페이스북에서도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은 체르노빌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을 줄이고 소중한 자원을 경제적 선순환으로 돌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를 감추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양희만 박사는 두 개의 신기술 외에도 한국이 가진 여러 기술들이 체르노빌 원전 해체 작업에 투입될 것이라면서 실험실 수준이 아닌 해체 작업 현장에서 적극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한국이 참여하는 체르노빌 원전 해체 작업은 우크라이나와 옛 소련 국가들에게도 대재앙을 친환경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만 실전에 투입되는 만큼 한국의 원자력 연구에도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의 친환경 원전 해체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과 동시에 원전 사태로 전 세계에 피해만 끼치고 있는 일본의 행동이 동시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파괴됐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에 대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춘 후 바다에 그대로 방류하기로 결정을 굳혔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현재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요즘도 매일 150톤의 오염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9년 전 폭발한 원자로 해체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인 곳으로 지하수, 빗물 등이 흘러들어 오염수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도쿄전력은 그동안 방사성 물질을 일부 제거한 처리수를 장기 보관해왔는데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처리수를 보관하는 초대형 원통 탱크가 1000개가량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이곳에 보관 중인 처리수는 약 123만 톤으로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2022년 처리수 저장 탱크가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방류를 결정하면 방류 시기는 이르면 내년쯤이 될 전망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후쿠시마현 주민들부터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011년 폭발 사고 이후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불신감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수 방류는 지역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돼 일본 수산식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수산물 최대 수출국 중 하나였다가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게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다시는 수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방출을 하던 안 하던 후쿠시마산 식품은 원래 쳐다도 안 보는데 말이죠. 후쿠시마 주민들은 해양 방출은 일본 어업의 장래에 괴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오염수 방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만약 내년부터 자그마치 123만 톤에 이르는 오염수를 방출하기 시작하면 한국의 동해에도 오염수로 인한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분 활동을 주시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기반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보다도 일본의 결정에 분노한 것은 서구 시민들입니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기 때문에 일본의 무모한 결정이 전 세계 바다를 오염수로 만들 것이라며 분노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접한 해외 네티즌들은 앞으로 바다에서 수영을 했다간 큰일 나겠어. 어차피 후쿠시마는 여태껏 계속 바다를 오염시켜 왔잖아. 이건 미친 짓이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다른 방법이 분명 있을 거잖아. 역시 일본은 이런 짓을 세계에서 제일 잘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일로 일본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같은 결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간에는 바다로 오염수를 희석시키면 많은 양의 바닷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정화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이 주장에 힘입어 일본 정부는 지금도 방사능은 우주에서부터 성층권을 뚫고 바다로 떨어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문제없이 사람들이 잘 살고 있지 않느냐며 이 정도 오염수로는 생명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우려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인데요. 한국은 지금까지도 원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체르노빌에게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친환경 신기술을 이용해 해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일본은 전 세계에 피해만 끼치고 있는 상반된 상황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일본은 민폐만 준다며 국가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장차 세계를 구할 영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한국에게 올 피해를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일본의 행보에 더욱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